안녕하세요. 이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냐면 우리 되게 친숙한 범죄 중 하나인 사기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기죄가요, 정말 경찰서에서 제가 이제 그 수사민원상담센터 변호사로 제가 봉사활동하고 있는데, 고소장 갖고 오시는 것 중에 뭔가 만약에 10개 중에 한 5개 정도는 사기죄예요. 사기죄. 네. 그만큼 되게 우리 사회에서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고 많은 분들이 사기죄로 고소를 하십니다. 근데 사기죄가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시는, 전혀 개념이 없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대략적으로나마 사기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사기죄 어느 부분에 있어서 오해를 하고 계신지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사기죄라고 하면, 거짓말하면, 우리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도 야, 너 나한테 사기치지 말이죠. 거짓말하면 다 사기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거짓말 했으니까 고소장도 와서 받아보면 이렇게 저한테 거짓말을 해서 이건 사기고, 그러니까 사기죄를 처벌해달라, 이렇게 내용들이 많이 적혀있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하면은 무조건 사기죄냐? 이건 일단 아니에요. 네. 이게 가장 큰 사기죄에서 오해를 하시는 부분입니다. 사기죄는요, 경제 관련 범죄예요. 경제 관련. 그래서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겠지만, 뭔가 일단 돈이 오고 가야 돼요. 내가 사기를 쳐서, 즉 거짓말을 해서, 뭐 한자어 좀 섞었으면 기망행위를 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떤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재물을 얻어야 돼요. 물건, 뭔가 나한테 아무튼 돈이 될 만한 경제적인 이익이 플러스가 돼요. 네. 그게 사기죄의 본질입니다. 경제범죄라는 거. 일단 잊지 마시고,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가장 많이 착각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제가 돈을 빌려줬어요, 친구한테. 근데 차용증도 썼습니다. 2천만 원을 빌려줬고 1년 있다 갚기로 했고, 월 이자 몇 %씩 저한테 주기로 했고,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빌려줬는데 얘가 돈을 안 갚아요. 화가 나겠죠. 연락도 피해요. 그러면 고소장을 써서 경찰서로 갑니다. 그래서 사기죄로 고소를 하죠. 이게 제일 많아요. 돈 갚기로 했는데, 하기로 했는데 안 했다, 이게 사기다, 고소하겠다. 이게 제일 많아요. 이게 사기죄가 될까요? 잠은 자답을 해야 되겠지만, 이거는 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데, 대부분 보면은 사기죄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한 80~90%는 안 돼요. 이렇게 돈을 안 갚는 거는, 돈을 빌려줬는데 갚기로 해놓고 이자도 안 주고 그래서 돈을 안 갚는 거는 본질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아니면 민사상 대여금 청구로 해결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형사와 민사는 달라요. 제가 언제나 얘기했지만, 형사는 그 사람이 잘못을 했고 형법에 나와 있는 어떤 범죄, 거기 나와 있는 범죄 행위를 했기 때문에 국가의 사법권을 동원해서 처벌하자는 거고, 민사는 말 그대로 돈 문제예요. 돈 달라는 거, 보통. 네. 근데 지금 이거는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는다, 그러니까 사기다, 지금 이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게 아니라 원래는 민사로 가서 대여금 청구 소송을 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근데 대신에 아주 간혹 사기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 제가 전반적으로 얘기를 드렸죠. 타인을 기망을 해가지고 제가 뭔가 재산상의 이익을 얻어야 돼요.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저한테 했어요. 그래서 친한 친구를 빌려줬습니다. 이 친구가 이자도 주기로 하고 원금도 언제 갚기로 했는데 아무것도 안 줬어요, 전혀.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한번 사기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자를 조금만 더 줬다, 원금을 일부라도 갚았다, 이러면은 사기죄가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 이 경우에 언제 사기가 되냐면, 이 사람이 애초부터 저한테 돈을 갚을 생각도 없었고 이자를 줄 생각도 없었어요. 네. 근데 그렇게 약속을 하고 차용증도 쓰고 저한테 어떤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거죠. 그러면 이게 사기가 됩니다. 근데 제가, 그 친구가 저한테 원금이라도 조금이라도 갚고 이자를 조금이라도 줬으면, 이거는 애초부터 이 사람이 나한테 전혀 안 줄 생각은 아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 보니까 갑자기 돈의 흐름이 막혔다거나 하던 장사가 잘 안 됐다거나 이런 상황이 있어서 돈을 못 갚게 된 것이다 라고 수사기관은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거는 민사로 가는 게 맞아요.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은 돈을 빌려놓고 아예 이자부터 뭐 첫째 달부터 이자도 안 주고 원금도 주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네. 대부분 다 좀 주다가 힘들어지니까 안 갚는 거죠. 그러면 민사로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애초부터 뭐 아무것도 뭐 연락도 안 받고 뭐 이자도 한 번도 안 주고 원금도 하나도 안 줬다. 그러면 그때는 사기죄로 한번 고소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 가장 많이 사기죄로 민사 사안인데 형사 사기죄로 착각하는 사안. 제가 하나 더 예를 들어볼게요.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임차인이랑 임대차 계약 체결합니다. 그러니까 뭐 집을 월세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임차인에게 임대 목적물 그 집이 경매 진행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기죄가 될까요?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조금 더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최대한 쉽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자어 빼고. 근데 법조문은 한자어가 들어가니까 법조문에서는 이 한자어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한번 읽어줄게요. 형법 제347조에 보면 사람을 기망해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을 기망해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경우. 제가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재물이 무엇이냐?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다 그랬죠. 기망 안에서. 재물은 그냥 물건으로 보면 돼요. 그냥 물건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동산, 부동산. 부동산이라는 거 아세요? 동산은 뭐 말 그대로 책상, 뭐 이런 뭐 모니터, 온갖 사물들 다 얘기합니다. 부동산은 뭐가 있을까요? 토지, 그 다음 건물, 건축물 이런 것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것들, 부동, 움직일 수 없는 어떤 물건들, 그걸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토지나 부동산. 그 다음에 이런 막 서류나 문서 이런 것도 재물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재물은 그냥 물건이다. 그 재물에는 동산이나 부동산이 다 포함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재산상 이득이 뭐냐? 재산상 이득은 말 그대로 재산상의 어떤 꼭 물건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재산상을 어떻게 저한테 풀었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한테 월급을 주기로 해놓고 일을 시켰어요. 근데 월급을 안 줬어요. 그러면 저는 그 사람이 저한테 일을 제공한 만큼 네? 재산상 이득을 얻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제가 뭐 다른 사람한테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 사람을 속여서 빚이 원래 있었는데 빚이 없는 것처럼 만들어서 탕감을 받았다. 그러면 제가 그 사람을 속여서 원래 빚을 갚아야 되는데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상태에 이른 거죠. 그건 저한테 재산상 이익이죠. 네. 그런 것들. 그 다음 기망행위 발음이 좀 잘 안 되는데 기망행위가 제일 중요합니다. 기망행위는 뭐냐? 일단은 한자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게 하는 것.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게 하는 것. 속이는 거예요. 뭔가 이야기를 하고 뭔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해갖고 사람을 속이는 거. 그걸 기망행위라고 합니다. 뭐 적극적으로 말로 속일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가만히 있으면서 뭔가 속일 수 있는 상황도 있겠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속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부작위 움직이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기망행위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도 다 기망이 돼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사람을 속여가지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내가 취하면 그게 바로 사기죄가 되는 겁니다. 기망행위 할 때 또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생활에서 예를 들면 과장 광고 이런 거 아시죠? 뭐 이제 광고를 하는 거는 이제 물건을 팔려고 하는 거니까 온갖 좋은 말 다 씁니다. 이건 뭐 어디에 좋고 이건 뭐 무슨 어떤 이태리 고급 원단을 사용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렇게 과장 광고에 약간 좀 과장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잘 팔려고 하는 거니까. 이게 되게 문제가 됩니다. 과장 광고가 기망행위에 해당이 되느냐 실생활과 많이 접해져 있고. 재밌는 것 좀 예를 들어볼게요. 판례는 이걸 뭐라고 보냐면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해서 구체적인 사실을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광고를 넘어서서 사기죄가 된다. 이렇게 사기죄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그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신상 브랜드를 오랜 전통을 가진 브랜드인 것처럼 허위 광고를 막 하는 거. 그 다음에 소고기 파는 데를 하는데 한우가 아닌데
한우인 것처럼 다 간판도 한우인 것처럼 다 해놓고 그 왜 원산지 표시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도 다 한우라고 적어놨어요. 이런 거는 정도를 넘어섰죠. 그래서 사기가 된다. 그 다음에 아파트 분양 계약에 있어서 아파트 평형 수치를 과장해서 광고를 한 사실 좀 크게 했나 보죠. 그런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거래 당사자 사이에 그 매매 대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될 수 없다. 그 아파트의 평형의 수치가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처분행위가 있어야 돼요. 처분행위가 뭐냐면 뭔가 내가 그 기망행위로 인해서 그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처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넘겨야 된다는 거예요. 소유권을.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속아가지고 돈을 줬어요. 돈을 줬죠. 제 소유에 있던 돈을 줬죠. 이건 처분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분행위까지 있어야 사기죄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아까 그 초반부에 말씀 안 드린 거 있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데 그 집이 이제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인데 그걸 이야기 안 한 경우, 이거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기망행위에 해당됩니다. 근데 그냥 기망행위가 아니라 얘기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임차인한테 이거 집 넘어가는데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얘기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가만히 있었어요.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사기죄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아주 말씀을 드렸는데, 사기죄가 법리가 실은 이거 타고 파면 진짜 어려워요. 되게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법리도 상당히 어렵고 판례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기억해야 될 거는 여러분께 상식적으로 뉘앙스만 아시면 돼요. 뭐 법률가 하실 거 아니니까. 뭔가 이거 사기죄는 재산상의 범죄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나 재산이 뭐 또 오고 가야 된다. 그냥 거짓말한다고 무조건 사기죄가 되는 건 아니다. 라는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 내가 기망행위를 하여서 또는 당하여서 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상대방한테 처분을 해야 된다. 이 정도 뉘앙스만 갖고 일상생활 하다가 이게 과연 사기죄가 될 만한 사안인가를 한번 가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필수입니다. 안녕.